안녕하세요.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들론입니다. 오늘은 5분 생활법률 시간인데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 하는 방식, 쉽게 얘기하면은 형사재판을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탄핵주의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좀 쉽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 못한 용어일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탄핵주의라는 거는 그 판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는 검사가 있고 검사가 이제 피고인을 탄핵을 하는 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은 검사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저 피고인이 2차 저차에서 나쁜 놈이니까 저놈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는 그래 어디 증거 같은 걸 볼까 그래서 증거를 보고 맞다고 판단되면 이제 유죄니 무죄니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규문주의라는 거는 검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탄핵주의는 검사가 이제 저 피고인이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판사는 이제 그게 통합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수사를 하는 주체와 판단을 하는 주체가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너 2차 저차 해갖고 너 죄 지은 거 맞는 거 같으니까 너 이런 판결이 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때 특히 이제 어쨌든 최근 그 뭐랄까요 그 현대적인 어떤 이런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아마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정착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좀 오래돼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돈이 뭐니 임금이니 이렇게 해서 그냥 지가 왕이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만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왕이든 사또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피고인은 이제 오라줄에 묶인 상태에서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상투적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미 심증 다 형성해 놓고 내가 봤을 땐 네가 죄인인 것 같은데 너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은 죄인 입장에선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실직고를 해도 죽어요. 왜? 그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래 너 죽을 죄 졌어. 너도 인정하지? 자백으로 간주하고 너 죽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왕이든 사또든 이러겠죠. 저놈이 거짓말을 한다. 아니 이놈이 그래도 거짓말을 해. 주리를 틀어라 이러잖아요. 예? 그럼 주리를 틀다 주리를 적당히 틀어야 되는데 보통은 문제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트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은 돌아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말을 해도 죽고 말을 하면 그냥 죄 자백한 걸로 해서 교수형이든 모가지 잘리든 하고 말을 안 하면 이제 주리를 트니까 주리를 틀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트니까 그래서 또 죽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원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권력의 집중과 분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규문주의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어떤 저쪽에서 탄핵하는 사람 없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그 검사 측이 없이 자기가 수사 다 하고 자기가 그냥 해서 심증 구쳐하고 죄인 그냥 신문하다가 그냥 지가 처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잖아요. 사람이 곤조가 있어요. 예전에 특히 꼰대들은 더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땐 너 유죄인데 감히 나한테 반기를 해요 그러면 더 오기가 생겨서라도 족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닌 말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는데 그 죄인으로 묶여온 사람이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안 졌습니다. 이러면은 거기 왕이든 저기 사또든 이러겠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묶어놓은 것도 미안하고 하루 갇히게 한 것도 미안하고 한참 주리를 틀다가 또 다른 증거 나와갖고 또 하면 무한하잖아요. 위신도 안 서고. 그러니까 여차 저차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되거든요. 개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왕이다죠.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보시면은 사또라는 작자부터 한번 보시면 사또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은 그, 엄밀히 따지면 수사는 행정작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법기관으로 볼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왜냐면 법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수사는 행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행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판사,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 무죄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사법기관이잖아요. 사법부. 법을 적용하는 입장은 이제 사법부니까. 그러면은 탄핵주의 같은 경우에는 수사랑 판단이 분리가 되니까 이거는 행정과 사법기관이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규문주의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혼자 수사하고 혼자 뭐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간 유죄로 단정을 짓고 지가 진짜 조지기까지 하니까 이건 행정이랑 사법이 일체가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 제대로 안 일어난 상태인 거죠. 일반적으로 권력이 원래 보시면은 권력 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행정부가 뭐 안전행정부인가 행정안전부인지 뭐 하여튼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려요. 안전행정부인가요? 하여튼 어쨌든 행정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법기관, 뭐 법원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3권이 분립되는 게 맞아요. 그랬고 이렇게 해서 서로 노터치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래는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권력이 분산이 되고 서로 견제가 되고 이래서 권력 집중이 안 일어나니까 가장 합리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특히 왕 봐요, 왕. 왕은 입법, 행정, 사법 그대로 다, 지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연산군 같은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이 법이고 내 행동이 곧 법이에요. 그냥 뭐 칼로 막 쳐 죽여도 그때 그냥 제어를 할 장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 말이 법이니까. 내가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칼로 휘두르면 그냥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네? 저놈은 그냥 즉각 처분할 수 있는 내가 특별법을 도입함과 동시에 그냥 사법까지 끝나는 거죠. 네? 수사도 끝나고 입법, 행정, 사법부 이게 합치면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요즘 세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정치 방송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권력의 독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나름 합리적으로 한답시고 한 게 이제 규문주의는 너무 형평이 어긋나다. 아닌 말로 진짜로 지가 신중 다 붙이고 처단까지 하면은 그게 뭐겠어요. 굉장히 공정성이 저해되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격을 하는 입장이랑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입장이랑 합쳐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어하는 입장은 죽을 맛인 거죠. 어떻게 뒤집을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뇌물이 성행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규문주의에서 탈피해서 탄핵주의로, 그러니까 수사는 네가 전담해서 하고 잘못된 것은 얘기해봐. 내가 증거 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테니까. 그게 탄핵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폐해를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은 탄핵주의로 가면 또 이제 뭐 폐단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사법 스포츠라고 해갖고 서로 이제 뭐 몇 점 몇 승 몇 패 이렇게 갈리면서 뭔가 이게 약간 엄정한 법 집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냥 스포츠처럼 돼버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규문주의보다는 확실히 탄핵주의가 공정성이 더 엄청 더 많이 확보된 주의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아, 오늘은 정말 이거 어디서 못 듣는 얘기예요. 이거 뭐 법학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것도 어차피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한번 보고 그냥 끝나는 거라서 오늘은 좀 형사소송이 가장 기저가 되는 어떤 두 가지 주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남들이 잘 안 해주는 얘기 최대한 그런 것들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